유승민 의원의 불출마가 위였어요. 말하자면 통합 신당을 구축하자라는 것보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했다는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어요. 이유는 이기적이니까. 네. 자기들 것만 하니까 희생이라는 걸 눈꽃만큼도 볼 수 없었던 대목 때문에 그 보수적인 지지자들도 자유한국당에 전혀 마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 한 발이 사실은 보수적인 지지자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갖게 한 대목이 좀 있다라는 것과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원내로 들어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진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는 게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하나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승민 의원이 통합은 하되 만약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 탄핵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거죠. 네. 묻고 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지를 안 하고 하고를 떠나서 비호감도가 60%를 넘어간다는 거 선거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회복된다.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유승민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서 그럼요.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떻게 뭐 당선이 어렵다 이런 의미로 좀 아니 얘기하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예.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듣기에 예. 대구 내에서 유승민 의원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좀 불만의 소리도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예. 제 뭐 친척들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MC 장원 네. 빙고.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도 종로 출마 선언이 자의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마지막 수를 두듯이 진짜 맞습니다. 정말 죽는 도살장 끌려가듯이 네. 낭떠러지에 서 있는 심정으로 지금 막 기자회견을 한다. 지금도 가기 싫을 거야. 장고 마음. 끝에 어쩔 수 없수.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마음이었고 지금 사실은 근데 유승민 의원도 지금 불출마 선언이 어떤 본인의 큰 희생, 대의, 뭐 대통합을 위한 희생,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 연대 제안을 먼저 했거든요. 한국당에게 선거 연대 제안을 해서 서로 윈윈을 하자. 네. 우리가 위성 정당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꼼수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도 비례대표를 이제 하고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를 선임해서 하고, 예. 하면은 서로 우리가 더 크게 먹을 수가 그렇죠. 있다 파일을. 자유한국당은 근데 받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네, 죄송합니다. 내 손을 잡아봐.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제안을 했냐. 네.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는데 통합은 해야겠고 시간은 없고 해서 불출마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대면이는 아닌데 그렇겠네요. 예. 세 사람 친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와 의사는 대변인이십니다. 딱. 그렇습니까?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출연이 끝낼 때까지만. 근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 예, 네. 제가 측근에게 얘기 들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뭐 종로에서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부산에서도 여러 번 네. 떨어졌잖아요. 말하자면 자기가 출신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저는 대구에 계속 나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매번 지면서도 끝내는 이길 수 있었던 그렇죠. 그걸 유승민 의원이 지금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최근까지는 유승민 의원이 독자신당을 계속 창당해서 끝까지 혼자 가보겠다는 고집을 피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지자들한테 유승민 의원이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그 공식 석상에서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안 하죠. 예. 굉장히 드라이한 네. 타입인데 얼마 전에 세보수당 그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더 큰 그러니까 대선 떨어져 봤잖아요. 시간들을 겪으면서 롤모델을 설정했고 대선으로 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일터라도 가겠다. 그럼 총선을 건너뛰고 더 큰 데를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불출마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한테 요구할 게 좀 많을 건데 네. 하나도 요구하지 않아서 지분이나 이런 거 네. 뭔가
하여튼간 너무 많이 포기한 거 아니에요? 글쎄 뭘 포기했을까요? 저는? 더 뭐 달라고 받을 카드가 없어서 받을 게 없으니까. 받을 게 없어서 한 거지 이걸 네. 포기했다라고 볼 수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를 자유한국당에서 준다고 하는 거를 흔쾌히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안 줘요. 안 주는 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협상 카드에서 먼저 네. 이미 어쨌든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잖아요. 네. 내가 한 수 접어줬어요. 그럼 계속 접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현직을 달고 있는 뭐 정은천 의원이나 네. 이혜훈 의원이나 오신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다 내줄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세력들의 공천을 일정 정도 보장을 해주면 유승민 의원이 계속 자신의 얘기를 할 스피커들은 남겨놓은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구하지 않겠다도 어쩌면 참 영리한 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맞아요, 임시양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규모로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새보수당과 뭐 108대 자유한국당은. 8 뭐 그 정도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이 새보수당에게 약간은 끌려가는 듯한 아하.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런가요? 결국은 선거 뭐 TK 지역이 있을 거고 호남 지역이 지지하는 쪽이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반드시 집니다. 또 이게 다 민주당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이 왜 그렇게 유승민 의원을 부르짖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네. 이게 분열만 안 되면 자신은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그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다급한 쪽이 먼저 우물을 파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화학적 통합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총선에 협력해 줄 것이냐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나간다면 또 도와준다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단점이 좀 많죠. 정치인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 국방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반면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유승민 의원이 누구랑 밥도 안 먹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희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자신의 정치 입지를 갖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는 개파의 이익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 앞날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가장 칼을 많이 맞는 자리 그게 어디냐면 스피커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이 친박으로 당내 경선을 할 때 친이 저격수로 이해훈, 유승민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친박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탄핵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박혀 있는 원죄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고 그걸 실력으로 극복하는 부분일 텐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소극적 지지나 그냥 이름 정도로 한다면 불출마가 아니라 영영 이제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피카가 되라. 유승민 의원이 들으면 남 얘기니까 참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너덜너덜해 죽겠는데 지금 방송까지 나가라고 이러실 수도 있을 것 쉽게 하시는 같은데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지금 그가 꿈꾸고 있는 건 대권이에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이 통합당에 어찌됐건 적을 옮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누가 봤을 때 삐졌구나.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삐졌구나. 지난 대선 때 저도 대선 후보들을 다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이 대권 후보들 만나서 인터뷰할 때 들을 얘기 참 많은 유승민 후보였어요, 당시에. 근데 방송이 다 편집됐습니다. 저도 네. 인터뷰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봐도 스킨십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대중적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본인이 대권을 꿈꾼다면 내 가신들 지금 내 밥그릇, 내 개파 챙길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림은 유승민, 유시민의 토론입니다. 유승민, 유시민의 토론. 네. 저희 네. 막전 마코에서 한번 네. 모셔보시죠. 왜냐하면- 시승식 좋다, 시승식. 제가 두 분 전화 주세요. 스피커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네. 중학교 선후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둘이 친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승민 의원이 한때 전략가이고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말한 정책적인 네. 아젠다나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고요. 아무튼 뭐 유시민 이사장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네,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오시면 좋잖아요. 스피커 되라 그러니까. 수도권 공천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현주 의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인지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뭐 정의당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래서 민현주 의원을 넣은 건 아닐까요? 민현주 의원이 사실 유승민계로 굉장히 유명해서 사실은 유승민 의원 예전 대선 후보 시절에 섭외를 하려면 민현주 의원이 그렇죠. 대변인. 통화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현주 의원이 예전에 제 기억에 새누리당 시절에 대변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역할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지역구를 못 받고 돌고 있었는데요. 민경우 의원 재심 신청했지만 무소속 나갈 수 있을까요?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가 지금 친환계로 분류된다는 건 미래통합당 내부에 자신의 계파가 존재한다는 상황인데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초선이에요. 자기 조직도 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이번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라도 민현주 의원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